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8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번째 이야기에서는 일지의 철학에서 참, 발음, 선, 진정선의 의미, 윤리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신과 원효의 일신과 일지의 연관관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지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지의 철학에서 윤리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마음이 근원에 올라타. 마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근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원효 스님은 이걸 일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세계의 근원, 존재의 근원, 마음의 근원, 그것을 일심에 올라타 멈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율적인 질서. 이 자율적인 질서라는 것은 진화의 모습이 무형계와 유형계를 관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함께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지는 일심의 흐름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개인의 도덕적 실현과 윤리적 확정을 위한 깨달음에 대한 자각의 시작점, 즉 투둑 도노 자기를 바로 봄의 그 시작점이 일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의 흐름을 바람직한 모습으로라는 얘기는 일지의 흐름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했을 때 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건 형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형체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죠? 유형의 세계에서 유형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유형계에서 이것을 우리는 유형계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거를 뭐예요? 생멸문에 들어섰더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생멸의 세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생멸의 세계에서 우리는 개인의 도덕적 실현과 공동체적 사회 윤리적 확장을 위한 깨달음에 대한 자각의 시작점이 되는 게 일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지.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적 위치를 일지라 하며, 그러니까 깨달음의 순간적 위치, 우리는 깨달음의 순간적인 상황, 위치를 일지라 하고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도노, 투두, 자기를 바로 봄, 또는 너 자신을 알라, 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며 일지의 궁극적 근원이 일심의 상태이며, 일지의 궁극적 근원은 일심의 상태가 되죠. 일심의 궁극적인 근원은 우리의 그 존재의 궁극적 근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치가 바로 참, 발음, 선이 되죠.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면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치가 바로 참, 발음, 선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면 일심 상태에서 바라본 일지에서 참, 발음, 선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의 흐름은 궁극적 근원인 일심에서 비롯된 진여의 모습이 생멸의 세계로 이르러 도덕과 윤리의 질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일지에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는 형, 2, 3, 형, 2하의 존재가 있어요. 이게
만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유형계라고 해요. 유형계.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형계라고 해요. 무형계. 그런데 이 무형계의 참된 모습, 참된 이치, 참된 이치인 이 원리로서의 그 진리는 어때요? 이 여기를 모두 관통이 있다는 거예요. 관통. 여기를 모두 관통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통돼 있습니다. 관통돼 있으니까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관통된 것을 무형의 진리가 우리의 유형에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참이고 여기에서는 발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참. 그 다음에 참의 속성을 지닌 발음이 여기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선과 의로 드러나는데 이때 이 참의 속성은 변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자가 발음인 정이냐 아니면 부정이냐를 내가 선택함에 따라 우리는 선과 의를 이끌 수도 있고 우리는 불성과 불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은 뭐예요? 생멸계예요. 생멸의 문에 들어서면 원에 의하면 생멸의 문에 들어서면 생멸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바른과 바르지 않음들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다. 이 섞여 있는 거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지키는 자는 발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지만 이게 여기는 자신을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 여기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늘의 명을 우리가 성품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만 여기는 천명이 이게 천명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원은 본래 선하고 악하고 이게 모두 어울려 있기 때문에 선악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정과 부정이 섞여 있을 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서의 이 부분은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박박 아니냐 맞아 하면서 우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1번 일지라는 게 일지는 윤리의 근원이에요. 이 윤리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죠? 윤리의 근원은 발음에서 나왔어요. 이 발음에서 나온 이 발음의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발음을 지니게 하는 이 속성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누구의 속성? 그거는 곧 뭐였죠? 일심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일심의 상태는 이건 참됨입니다. 따라서 참됨이 그대로 지속이 되면 이거는 발음의 모습을 지닙니다. 발음의 모습을 지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일지는 마음의 근원에서 올라탄 상태로의 멈춤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이게 큰 바다에 있어서 이 파도를 칩니다. 이게 바다예요. 이게 바다
바다인데 이 바다에 이렇게 파도를 칩니다. 파도를 칠 때 뭘 타기가 좋아요? 서핑하기가 좋잖아요. 서핑하는 사람을 서퍼라고 그러죠. 이 서퍼가 이 바다의 파도의 그 물결을 따라서 자신을 일치시키는 작업, 자신을 파도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여기에서 올라탄 상태로의 멈춤의 상태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핑을 잘 타는 사람들을 영화상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보디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디. 예, 이거는 깨달은 자 이렇게 합니다. 깨달은 자라고 해서 영화상으로 보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탄 상태로의 멈춤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상은 일심의 흐름에 올라타 함께 흘러가는 상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퍼로서의 서핑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여와 생멸이 동일시된 상태, 즉 일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일치된 상태. 진여와 생멸이 동일시된 상태라는 것은 뭐죠? 천인합일의 경지입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멈춤이라는 것은 욕망의 과도한 움직임, 분별과 집착의 멈춤이자 이해관계 중심의 판단을 멈추는 상태, 이게 발음의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되면 불교적 표현으로는 무지와 집착이 소멸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일지 상태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이 발현하게 되고 정견이 발현이 되면 뭐예요?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지혜로움이 나오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정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극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는 도덕과 윤리 이전의 상태, 즉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일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그 경계가 뭐예요? 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깨달음의 모습으로 자기는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예요? 세속인과 똑같은 삶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게 일지적 삶이에요. 이게 일지적 삶. 그래서 도덕과 윤리 이전의 상태,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무형의 진여의 세계에 일치한 천인합일의 상태입니다. 이 얘기고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세상이니까 뭐예요? 생멸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발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의 근원이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도덕은 나를 알고 자기를 바로 본다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게 뭐죠? 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득도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뭐죠? 결국은 나를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덕의 실현이에요. 덕의 실현. 따라서 나를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이것은 도덕이에요. 도덕. 따라서 도덕의 실현은 뭐죠? 도덕의 실현은 적성이에요. 적성. 선을 쌓는 작업이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 적성이 되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을 덕의
이러한 덕의 시간은 일심의 흐름을 타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윤리란 일심에서 비롯된 참된 모습을 도덕에서 확장되어 드러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은 어디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윤리는 뭐야? 윤리는 개인이 공동체적인 사회 윤리로 확장시켜지는 게 이게 윤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범주가 작으니까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하고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덕보다는 윤리의 개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전이라는 말은 참됨의 모습이에요. 이전이라는 도덕과 윤리의 이전이라는 모습은 참됨인데 이 참됨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속성이 발음입니다. 이렇게 참됨의 모습을 지닌 진의 모습으로서 일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참됨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일지 다음에 참됨으로 내려오죠. 참이라는 건 참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참됨의 이치, 이게 참됨의 이치. 참됨의 이치를 우리는 참됨의 이 이치를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를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래서 참된 인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참된 이치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된 인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된 이 깨닫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일지라고 그랬잖아요. 일지. 그래서 마음이 멈춘다는 얘기는 생각의 끝에 다다랐으면 마음이 멈추면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일지 상태가 되면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참과 합일되는 진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진여는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의 참은 이치대로 드러난 것, 즉 진리이기에 사실과의 일치이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는 것이 됩니다. 즉 마음이 멈춘 자, 즉 일치된 자는 그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왜곡되지 않게 되는 정견의 입장을 견지하게 돼요. 정견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어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이 거짓 없는 참된 상태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한 다음에 위, 망의 반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허위망은 참됨과 허위망은 서로 반대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의 상태 되는 것을 도식으로 보면 자, 일지 상태에서 뭐가 인식이 돼요? 참이 인식이 됩니다. 참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견의 입장을 가지는데 이때 뭐가 드러나요? 이때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참이죠. 이게 참이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의 속성은 발음이에요. 이 발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 허위망인데 허라는 거는 내용이 없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는 조작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짓이 되는 거죠. 이때 조작된 인식은 내가 알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나쁜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만 내가 모르고 한다면은 오류예요, 오류. 내가 정확히 모르면 오류고 안 그러면 거짓을 횡행하는 거죠. 거짓을 횡행하는 것은 여기에 이익이 첨부가 되면 뭐예요? 이익과 이익, 거짓이 횡행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사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사기치는 데는 거짓보다도 더 강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망은 왜곡된 믿음이에요. 망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수정을 안 하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잘못된 것을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이건 왜곡된 믿음. 자기가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집피는 마음, 이런 거 다 왜곡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인식과 거짓 인식으로서의 서로 대비되는 구조는 참은 허, 참은 위, 참은 망과 모두 반대로 대비가 되죠. 따라서 일지로 인한 참됨은 자신과 관계된 인식이 거짓으로 빚어낸 허위망이 아니라면 참된 인식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공허하거나 아니면 거짓되거나 아니면 만능됨이 없다면은 그 외의 것은 뭐예요? 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네. 솔직함, 정직함. 네.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위는 거짓은 조작된 인식이기에 정성이 없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거짓에 대비되는 구조는 참이자 정성이 되기도 합니다. 정성공자. 그리고 망은 왜곡된 믿음이기에 발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망이 대비되는 구조는 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참과 발음은 동양 철학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개념, 이게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의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인식, 판단, 실천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이루는 근원과 기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의 기준, 참과 거짓이냐라는 그것은 나누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 참과 거짓을 이거를 분별하는 건 뭐예요? 다르냐 다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되는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의 모습은 뭐죠? 판단의 기준을 주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요? 다름으로 인한 판단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식, 참에 대한 인식은 우리한테 발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이루는 근원과 기준의 관계니까 뭐예요? 참과 발음의 관계죠. 그래서 참의 기반이 되고 발음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일지는 그 위에서 모든 존재에게 내재됨이 선이 되고 내재돼 보존된 선이 자연스럽게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의가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게 내재하여 보존된 선의 행위로 작동하는 윤리적 질서가 뭐죠? 의예요. 만약 개인적이라고 그러면은 윤리적 질서라기보다는 도덕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도덕이라는 표현. 자, 여기에 대한 진정선의에 지금 우리는 참진자하고 발을정자를 얘기를 하다가 그 흐름 속에서 선과 의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의까지 확장을 해봅니다. 참의 기본 의미는 거짓이 없는 참됨이에요. 이거는 궁극적 근원, 자각된 인식입니다. 즉, 이 참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뭐죠? 그건 일치 상태인데, 이건 뭐예요? 도노, 투도, 그 다음에 나를 바로 보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판단의 기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은 뭐죠?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때 지혜의 발현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이건 정견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발음은 치우침 없이 발음이라는 거고, 발음 인식의 바탕이 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의 본래의 모습은 뭐예요? 정견을 지니고 있고, 정견의 원래의 살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뭐예요? 지혜의 지혜. 자, 선은 참됨이 발음으로 우리한테 내재된 거죠. 그 내재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걸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는 선함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가 바람직하면은 그것을 적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 기준이 내재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의는 내재된 선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내재적인 거고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재된 발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상태를 우리는 의이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는 궁극적 근원이 사실에 대한 참된 인식이고 발음은 그 참됨에 근거한 발음 기준을 가지게 되는 방향이죠. 그리고 선은 발음 기준이 내재하여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의는 내재적으로 보존된 발음을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속성의 구조를 볼까요? 연속성의 구조를 보면 네 개념은 이때 네 가지는 이거예요. 진정선의 이 네 개념은 참된 인식, 발음 판단, 발음 보존, 발음의 드러남과 같은 흐름을 형성한다. 따라서 멈춤을 통한 이 멈춤이라는 건 일지죠. 일지를 통한 참된 인식이 이루어지면 멈춤을 통한 참된 인식이 이루어지면 이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 상태에서 아니면 도노, 투득의 상태에서 참된 인식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죠? 지혜가 발현이 되면 즉 정견의 입장을 갖게 되면 이 얘기예요. 발음 판단, 발음의 보존, 발음의 드러남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참됨은 발음의 기반이고 발음은 성과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걸 철학적 구조로 살펴보면은 알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철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진정선의와 같은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정선의의 이 참진자는 참진의 의미는 사실을 바로 아는 거예요. 사실을 바로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치가 되는 거고 이거는 합일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인합일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일치 상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섭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일치 상태에 이게 지혜의 발현으로 인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요? 정견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 정견의 입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과 판단에 뭐가 있어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확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의 정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섬이고 이거는 지킴이고
정견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지혜가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선은 내면의 윤리죠. 이 내면의 윤리는 우리가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윤리가 선이 아니면은 우리가 망령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이라는 거는 우리의 각자에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본성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맹자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성선설이라는 입장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는 이 선이 외부로 드러남이에요. 이 선이 외부로 드러남. 그러니까 외적 실천이죠. 이 성격을 실천하는 거고 상태도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드러남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참과 발음은 윤리구조의 출발점이 되고 선은 내재적인 보존의 모습이라면 의는 외재적 실천으로 공동체에 드러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구조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여기에 일지의 모습에서 이게 우리의 그 생멸계 원칙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원칙이 뭐죠? 선과 의고 이 선, 의를 지키는 게 뭐죠? 발음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진정선의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얘네들은 모두 어떤 속성이 있어요?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발음의 속성이 어떻게 이어져요?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속주의 한시적이에요?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면서 연속적인 상태로 정의 속성이 우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연속성이 생기는가? 멈춤을 통한, 즉 일지를 통한 인간의 마음 작동을 보면 진, 정, 선, 의의 일관된 속성을 갖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진이라는 거는 인식 단계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실을 참되게 아는 것. 이게 진이고 판단 단계. 이거는 선택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을 인식을 했어. 진을 인식했다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죠. 깨달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의 기준을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정해요. 따라서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각을 뭐라고 한다? 정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정견의 활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지를 통한 인식이 바로 서야 판단이 바로 선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뭐죠? 결국은 일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보존 단계는 우리의 이 발음을 지켜서 내재적으로 보존하는 것, 그걸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행 단계는 보존된 발음을 선한 행위로 드러내는 거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선 의의 요 화살표는 모두 뭐죠? 발음의 모습,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 구조와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거짓 구조와 대비를 하면 이 진정선 의의 일관된 연속성이 깨지면 다음과 같은 허위망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이 왜곡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혼란하게 되죠. 이 혼란이 되면 얘가 신뢰가 간다? 아니요. 불신은 사회가 되죠. 불신은 사회. 이 불신은 사회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얘는 권력과 금력,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발음이 최고예요? 아니요. 발음은 최고는 안 삼아요. 왜? 그 돈과 권력으로 인해서 발음을 찍어내리거든요.
그러다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이 발음이 얘네들을 모두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얘네들을 제거를 해서 이기게 돼 있어요. 역사적 시대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진정선이 이게 왜곡이 되면 얘네들이 왜곡이 되면 허위 망이 돼요. 허랑은 사실의 거짓된 인식이고 위는 거짓된 행동, 그러니까 언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망이라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따라서 대비되는 것은 이 참이 모두 얘네들과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각각에 있어서 보면 거짓된 인식 참, 이거는 뭐죠? 거짓된 행동, 이거는 이게 다른 행동이 아니니까 발음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정성이 깃든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은 거기에 대비되는 것은 발음입니다. 발음. 따라서 참이 무너진다는 것은 진리죠. 진리가 무너지면 정도 무너져서 선보다는 불선을 가까이하여 불의함을 당연한 것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가 참됨보다는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정과 불성과 불의가 이게 만연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연된 사회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은 사실을 바로잡는 참된 인식의 근원이고 정은 그 참된 인식 위에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는 상태이므로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참과 발음의 이 두 개념은 인식에서 윤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흐름의 구조를 형성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의 깨달음, 일치 상태에서 여기에서 뭐죠? 도덕과 윤리의 세계로 이어지는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참과 발음에 있다. 자, 이것을 그 핵심 구조의 이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참된 인식, 이게 발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참된 인식은 이거는 우리가 천인합일에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깨달음, 도노, 투두, 너 자신을 알라, 나는. 그 다음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게 됐을 때에 우리는 나와 일심이 일치가 됩니다. 이때 일치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일치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아챔 이렇게 돼요. 이게 그거구나 하는 알아챔이에요. 알아챔이 이게 도노라고 그랬어요. 도노에서 점수가 되면은 얘네들은 내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익숙해지면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매일 다른 정견의 입장을 갖게 돼요. 이 정견의 입장을 갖게 되면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나옴을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 무엇의 기준이요?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이렇게 기준을 삼게 되는 게 발음이에요. 이 발음이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죠? 여기서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세계예요. 도덕과 윤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생멸문에 들어선 생멸의 세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에 내면 윤리가 있고 의의 사회 실천 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식의 근원인 참은 사실상 불변입니다. 얘는 변화가 없어요. 진리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불변이기에 이 지점에서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은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다만 인식하는 자가 발언과 부정의 상태로 기준을
바른가 바르지 않음의 상태로 기준을 선택하여 이때의 선택은 이 부정의 선택은 뭐예요? 오류 내지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으로 선택하여 아니면 이익을 쫓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됨에 따라 선과 불선을 의와 불의를 선택하여 내재적으로 보존하거나 외재적 행위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되어 질서와 무질서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디가 잘못됐냐면은 이 시대가 얘까지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얘까지는 불변이에요. 왜? 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박박 우기면서 이걸 가지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른 척 이것을 우리의 생멸계인 이 세속의 세계에서 적용을 하니 그게 인간의 내면은 어때요?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내가 지금 이 생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에 이 판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을 겪죠. 내적 갈등을 여기서 겪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서 야 이거는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의를 선택했을 때는 공동체의 사회윤리에 바람직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랬을 때는 뭐예요? 불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의. 이 불의의 선택은 뭐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나 자기 집단을 위한 이익을 선택을 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언젠가는 불의로 인해서 불선이나 불의로 인해서 부정에 입각한 이러한 형태의 것을 했을 때는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3대를 안 간다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손이 멸할 거다 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또 그렇게 된 사례도 꽤 있고.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는 정이에요. 정은 발음 중심에서 정정이었고 발음이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식. 이 참된 인식이 형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발음의 흐름을 지니는 모습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발음은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언행이 바람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중심으로 내면의 윤리와 올바른 언어와 행동 그리고 공정한 판단과 바른 사회의 질서의 중심축이자 핵으로 핵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개인적 도덕과 공동체의 윤리는 멈춤을 통한 즉 멈춤이라는 것은 이제 일지죠. 일지를 통한 참된 인식에서 판단의 기준인 바른과 바름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생각을 거쳐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거쳐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에서 비롯된 바람과 선과 의의 흐름은 발음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내면의 발음인 선과 외면의 발음인 의로 드러나는 선의 보존과 의로운 행위의 연속적 흐름의 관계를 우리는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는 이런 관계를 지닐 때 이 관계는 뭐죠? 정신과 육체가 일치되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더 육체보다 높은 가치를 지녔을 때 이러한 삶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신보다는 육체가 앞선다고 그러면은 이 육체는 뭐를요?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익. 누구의 이익이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익, 자기 편의 이익. 자기 편의 이익만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 다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속성, 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정은 가장 기본이 정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정견은 어디서 나왔다? 팔정도에서 나왔어요. 그럼 팔정도는 어떤 순서대로 되는가? 이 팔정도라는 거는 우리의 생멸의 세계에서 생명물에 들어선 세계에서 지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한번 팔정도를 살펴봅시다. 팔정도라는 거는 불교의 팔정도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보세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해탈 열반에 이르기 위한 8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 고통의 원인을 없앤다는 거는 이게 사고를 없앤다는 거죠. 사고가 뭐죠?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를 없애고 이 없애는 과정이 뭐죠? 이게 사성제예요.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어오는 것이 뭐죠? 이어오는 것을 우리는 팔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에서의 사성제는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 이게 고통스럽고 집착하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 도를 얻게 됩니다. 도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뭐죠? 발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발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길에는 8가지의 층계가 있습니다. 그 층계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이 정견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왜요? 진여와 생멸이 일치된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과응보와 사상대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는 거는 이거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정사요, 바르게 생각한다. 이 바르게 생각한다는 거는 정견을 가졌다는 거는 바른 지혜를 발현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정어, 바른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정견을 가졌다면은 바른 생각을 하고 이 바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거짓 없는 사실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른 말이다. 그래서 거짓말 없는 이간질 약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죠. 그게 행동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정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 도둑질, 삿된 행위를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정업입니다. 그러면 정업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삶의 방식이 다른 생활의 방식인데 그것을 정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지각과 명예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명은 우리가 10계명 그러죠. 10계명 이게 모세의 10계명 얘기라고. 모세의 10계명. 그 다음에 우리는 천명 그러죠. 천명. 하늘에서 받은 명. 천명. 이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죠?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데 이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켜야 할 것.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켜야 할 것. 그게 정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지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게 지켜야 할 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연속적인 형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꾸준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찰의 개념이에요. 성찰을 해야 됩니다. 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은 막고 선한 마음은 키우기 위해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념이 이거 성찰을 하면서 내가 바른 생각,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게 뭐죠? 성성함이에요. 성성함을 항상 지키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바른 마음을 챙김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생각을 깨우는 의식으로 관찰하는 수행이 정념이죠. 그리고 정정, 바른 선정이에요. 명상.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깊은 정신을 앉는다 지혜를 얻는 것인데,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에서의 도노와 점수가 되면은 그 삶 자체가 어때요? 정정의 삶입니다. 이게 정정의 삶. 그래서 굳이 따로 할 거는 사실은 없고 그대로의 삶이 정정의 삶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를 한다? 명상으로서 정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를 단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는 인간의 생각, 말, 행동,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깊은 정신적 안정과 지혜를 얻는 것인데, 이게 팔정도는 인간의 생각, 말, 행동, 마음을 모두 바르게 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실천적 수행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네 번째 얘기를 여기서 끝내고 다음번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